자, 그럼 이산확률 분포로 가볼게요.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의 차이는 뭐예요?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딱 그거 하나 차이죠.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거는 어떤 차이예요? 그쵸, 셀 수 있냐 없냐. 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래버리면은 이제 1, 2, 3밖에 없으니까 이거 셀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할 이자에 세산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산적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x는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셀 수가 없지만 셀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산적이라고 쓰지는 않죠. 셀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조건을 넘어간 유리수 조건의 수체계나 무리수 조건의 수체계를 쓰지 않아요. 왜? 유리수랑 무리수는 연속적이지도 않고 이산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걔네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실수가 연속적이라서 얘를 쓰고 그 실수 안에서 정수만 특별 취급하는 거예요. 얘만 셀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취급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문제들도 보면은 어때요? 수열과 함수. 그쵸? 그리고 그런 함수 중에서도 정수 조건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일일이 막 다 세서 들어갑니다. 괜찮죠? 예를 들어서 x랑 y가 뭐 12다 라고 한다면 x, y가 전부 실수면 이건 뭐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x, y가 정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1, 12, 2, 6, 3, 4, 4, 3, 6, 2, 11. 그죠?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나오니까 다 세서 들어간다. 수열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이것 때문에 보통 뭐가 발생해요? 이걸로 우리는 수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함수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열적으로 들어가서 표를 만들어 들어가요. 그렇죠? 얘는 표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가 표로 나와 있냐 그래프로 나와 있냐 라고 차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 개념에서도 어때요? 시그마죠? 그래서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고 그래프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죠. 그래서 인테그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같은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뭐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을 봤어요. 자, 시험을 봤는데 10명이 시험을 본 상태입니다. 80점이 3명 나왔고 90점이 4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0점이 3명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통계 수치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데 통계의 핵심은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은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이에요.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정확한 비교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평균을 구해내서 대체적인 어떤 상태를 분석해보자 라는 거예요. 요걸 먼저 얘기할 걸 그랬나? 그래,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반하고 2반 두 반이 누가 더 잘했냐? 그냥 쉽게 이런 거 비교한다고 쳐볼게요. 1반도 10명 있고 2반도 10명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잘한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종교 1등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평균은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되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반을 대표할 만한 값인 대표값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대표값이 총 세 가지를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첫 번째 평균값, 두 번째 중앙값, 세 번째 최빈값. 그죠?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데 아직까지도 중앙값과 최빈값은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실질상 안 쓰냐? 엄청 써요. 특히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뭐 점수 산정할 때 그래요. 제일 점수 낮게 나온 거 빼버리고 제일 높게 나온 거 빼버리고 나머지 막 평균 구하고 아니면 점수 제일 많이 나온 걸 가지고 잡거나 막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값을 잡는데 평균값밖에 안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의 평균을 구해내요. 근데 일반 평균 보니까 50점 나왔어요. 2반 평균도 50점 나왔어요. 와, 그러면 우리가 곱보기로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두 반의 실력이 비슷하겠네. 똑같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질적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체적으로 비슷하네. 뭐 순위를 매겨본다 그러면 둘은 동급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내부를 좀 더 따져봤을 때 1반을 놓고 보니까 점수가 몰렸어요. 자, 50점 평균 기준으로 전 일반 학생이 막 49점, 50점, 51점 다 그 안에서 놀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이 나오겠죠. 뭐 개체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때 2반을 보니까 얘네는 이제 극단적이에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반이고요. 안 하는 학생이 반이에요. 운동부 반, 이제 학구열 넘치는 반. 그래서 빵점과 100점밖에 안 나와요. 빵점과 100점밖에 안 나와요. 100점이 절반 나왔고 빵점이 절반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이 50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만 놓고 봤을 때 대표값만 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 보이는데 안쪽을 뜯어보니까 야, 이거 평균만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얼마나 점수가 몰려있냐, 얼마나 퍼져있냐, 약간 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점수가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수치화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정도를 본다라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표값인 평균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서 얘는 1점 차이 나는 거, 얘는 마이너스 1점 차이 나는 거, 얘는 평균에서 50점 차이 나는 거, 마이너스 50점 차이 나는 거, 약간 이런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산값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거나 낮은 거나 어차피 뭐 몇 점, 예를 들어서 53점이나 47점이나 평균에서 3점 차이 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 벌어진 정도가 중요한 거지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수화시키는 게 필요하겠고, 양수화시킬 때 제일 심플한 게 뭐예요?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을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분산값이 되게 커져요. 평균에 비해서 분산이 엄청 커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얘는 분산 작겠죠. 어차피 다 몰려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놓고 보잖아요. 그럼 평균은 50인데 분산이 막 1000 이렇게 나와요. 너무 쓸데없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분산으로는 좀 모자라니까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한번 좀 들어보자. 그 평균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준화시켜서 본다라는 건데 그냥 루트만 씌우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 표준 편차랑 평균 가지고 우리는 통계를 분석하기 시작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한 번만 봐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 반에서 10명이 시험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평균 구할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평균도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가지가 있는데 산술평균밖에는 안 써요. 다 더해서 그냥 n빵 때리는 것밖에는 안 합니다. 그럼 얘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게 될 텐데 얘를 그냥 다 더해서 나누자니 조금 귀찮아요. 보면 어차피 똑같은 점수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80점이 3명 있고 90점이 4명 있고 100점이 3명 있으니까 아예 평균 구할 때 80 곱하기 3, 90 곱하기 4, 100 곱하기 3 해주고 그걸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눠주는 걸로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그 중학교 때는 얘를 갖다가 도수분포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도수라는 거는 얘 별량값. 그죠? 별량. 참고로 별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변할 수 있는 값,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수치화할 수 있는 값들을 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수치화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뭐 물론 그게 기준이 명백하면 걔도 별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와, 무척 아름다워! 막 이러면 걔는 별량이라고 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단계 나눠서 수치할 수 있으면 걔도 다 별량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얘기해요. 각각이 별량. 자,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는 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학교 때 우리는 얘를 10분의 3으로 나눠서 봐요. 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상대도수라고 불러요. 그럼 그 용어를 알아야 되냐?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왜 설명하냐? 그 상대도수의 주요성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찢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80 곱하기 10분의 3, 90 곱하기 10분의 4, 그죠? 100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얘는 평균이 되는구나. 그래서 별량에다가 상대도수를 곱한 거 싹 다 더하면 그냥 평균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도수를 나눠놓고 보니까 얘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확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10명 중 3명 통계적 확률이잖아요. 그쵸? 통계적 확률. 물론 지금 얘는 3명, 4명, 3명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 얘는 10명이 아니라 100명 중 30명일 수도 있어요. 100명 중 40명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어쨌거나 비율만 나와도 평균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좀 더 범용적으로 쓰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이런 표가 나온 상태에서 다른 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전학을 왔어요. 그럼 전학을 왔을 때 그 친구한테 이 시험을 보게 한다. 그럼 90점 나올 확률이 한 40% 되겠는데 이렇게 보통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친구가 몹시 못한다라는 정보가 있지 않고 그냥 랜덤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변하는 양이잖아요. 당연히 변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 x라고 많이 나타내게 되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변수는 변수인데 확률을 매칭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해서 얘네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확률 변수. 자, 근데 그 확률 변수가 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량값이 지금 셀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얘는 가능한 입자의 생산자. 그래서 얘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때 밑에 나와 있는 얘를 우리는 상대 노수기는 하지만 넓게 활용해서 우리는 확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확률이니까 당연히 probability 이렇게 쓸 수 있겠고 x라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이 될 수 있을 만한 확률로 잡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률 함수라고 불러요. 다만 얘는 함수값 자체가 그냥 그대로 확률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px가 80일 확률이 지금 10분의 3. 그렇죠? 그 다음에 px가 90일 확률이 10분의 4. 그렇죠? 얘는 그냥 일단 다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확률 함수는 확률 함수지만 함수값 자체가 질량체 역할을 하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쵸? 왜? 밀도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확률함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함수가 얘밖에 없었으면 그냥 확률함수라고 부르는데 두 종류잖아요. 이산확률에서 나오는 확률함수랑 연속확률에서 나오는 확률함수. 연속확률에서 나오는 확률함수는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에요? 아니죠. 그냥 밀도로서의 역할밖에 안 해요. 넓이가 확률이에요. 괜찮죠? 뭘 곱해야만 확률이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만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각종 확률에 대한 분포가 다 들어가 있는 표라고 해서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게 되겠네요. 괜찮죠? 확률 분포표.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확률을 다 더해요. 자, 편의상 얘를 x1, x2, x3라고 합시다. 얘를 그냥 편의상 p1, p2, p3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확률 총합 당연히 얼마 나와요? 1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기본 세팅 구조야. 직각삼각형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쓰듯이 얘도 무조건 확률 분포 나오면은 확률 총합이 1인 거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괜찮죠? 최우선적으로 쓰는 거. 자, 다만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수직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 i라고 잡을게요. 자, 그 i가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는 게 확률 총합 1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하겠죠. px가 xi일 때 이게 지금 pi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총합이 1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어때요? 별량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자, 여기 얼마예요? 평균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8, 3, 24, 4, 9, 36, 10 곱하기 3, 30. 다 더하면 얼마 나요? 90 나와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등간격이고 좌우 내침으로 나오잖아요. 당연히 평균 똑같겠죠. 괜찮죠? 실제로 얘 10점 하나 얘 주고 얘 10점 하나 얘 주고 얘 10점 하나 얘 주면은 그냥 다 90점. 그죠? 그게 평균이니까. 평균의 정의는 뭐예요? 한자 그대로 있죠? 평자가 평평할 평자고 균자가 균등할 균자죠?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면 몇 점이겠느냐? 평균. 그래서 다 더해서 나누는 건데, 별량의 확률 곱하는 걸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요? m이라고 쓴다고요. 괜찮죠? m. 자, m은 뭐의 약자예요? 민의 약자예요. 민이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영어로는 means theorem이에요. 맞나? 미안해, 영어가 약해서.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괜찮죠? 자, 아무튼 미는 명사로서 평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수학적 용어에서. 자, 근데 요거 말고 우리는 또 뭘 쓸 수 있어요? 얘는 이라고도 쓴다고요. 그렇죠? 이라고도 쓴다. 이는 뭐예요? expectation. 그죠? 쉽게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이 90인데 랜덤한 학생 전화 와가지고 그냥 시험 한번 보게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점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당연히 90점 기대할 거라는 거야. 랜덤하게 온다 그러면은. 왜? 전체적으로 90점 나오기 때문에 90점 근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걸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얘랑은 다르게 얘는 변수 지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냐. 그래서 얘는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다 라고 해서 2x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드디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와, 평균 말고 우리는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분산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의 정의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도를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이 90점이기 때문에 얘는 평균에서 몇 점 차이 나요? 10점 차이 나요. 마이너스 10. 그렇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평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 10, 10 이렇게 나와요.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빵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별량에서 평균을 한번 빼준다고 x 빼기 m을 하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0, 얘는 빵, 얘는 10 이렇게 나왔는데 요 x 빼기 m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편차라고 불러요. 그죠? 편차. 평균에서 별량 빼는 게 아니고 별량에서 평균 빼는 겁니다. 쟤는 아예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x 빼기 m. 그죠? 편차. 자, 그러면 그 편차 3명이잖아요. 4명이고 3명이고. 그래서 얘를 갖다 그대로 곱해서 더하면 당연히 빵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죠? 제곱 들어간다라는 거야. 왜? 어차피 얘는 음수든 양수든 평균에서 10점 차이 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애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곱을 들어가게 된다면 100, 0, 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쟤는 100, 100, 100,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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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100.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평균 내는 거예요. 얘 평균 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네 싹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니까 6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지금 얘는 뭐라고요?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서 별량으로 나누는 건데 그 편차 제곱이 그럼 평균이잖아요. 그럼 확률 곱해서 더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무조건 확률 곱해서 더하면은
평균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별량 제곱 평균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요?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그마 제곱. 자, 시그마는 이제 대문자 시그마가 이거고 소문자 시그마가 이거죠. 자, 대문자 시그마는 합이라는 뜻이고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표준편차.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했네. 이거 안 했네. 미안해. I는 1부터 N까지 별량의 확률 곱해서 더한 거라고 쓴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걸 갖다가 시그마 제곱 말고 좀 이쁘게 정리한다면 뭘로 쓴다고요? V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 V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베리언스 약자인데 요 용어는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분산이라는 뜻. 자, 여기서 분산을 나타내는데 x라는 확률 변수 기준으로의 분산이기 때문에 vx라고 쓴다. 괜찮죠? 자, 그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한 걸 싹 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얘를 싹 다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할게요. xi 빼기 m의 제곱에 pi를 싹 다 더한다. 그쵸? 1부터 n까지인데 얘를 전개하면은 xi 제곱 빼기 2mxi 플러스 m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걸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봅시다. 자, 전개하면은 xi 제곱에 pi 곱한 거 빼기 2mxi pi 플러스 m제곱 pi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시그마는 합끼리는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시그마 xi 제곱 pi 그 다음에 플러스지만 어차피 2m은 상수예요. i가 없어요. 그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시그마 xi pi로 나오겠고 자, 얘도 마지막으로 시그마 따로 떼준다 라고 한다면 m값은 상수라서 개수로 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다 1부터 n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뭐겠느냐? 별량값 제곱한 거에다가 확률 곱해 더한 거. 무조건 확률 곱해서 더하면 뭐 나온다고요? 평균. 괜찮죠? 확률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거 제곱한 거에다가 곱해서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쓴다? x제곱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은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니까 뭐예요? 이거 그냥 평균이네. 그쵸? x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x평균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m제곱 나간 상태에서 이것만 딱 보면 뭐예요? 이거 그냥 확률 초합이네. 확률 초합.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m제곱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제곱 평균 빼기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m이잖아. 그렇죠? 이거 평균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에다가 m제곱 더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이걸 굳이 다시 익스펙테이션으로 쓴다면 이렇게 써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라 그래서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라 그래서 제평평제라고 그냥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죠?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로 쓸 수? 알았어. 요거까지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요게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얘를 시그마 전개해서 정리해 보니까
별량제곱 평균 빼기 평균제곱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다 똑같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정의는 위에요. 근데 얘를 많이 써요? 얘를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이거. 얘 몰라도 얘는 알아야 돼요. 정의는 얘지만 얘가 훨씬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 특히나 제곱평균 나왔다. 쓸 데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제곱평균 나왔다. 분산밖에 없어요. 제곱평균 나오면 일단 무조건 머릿속에서 분산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페이크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표준편차, x의 표준편차. 얘를 시그마로 쓰는데,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얘는 분산 루트. 그죠? 너무 커서. 그죠? 편차를 제곱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져서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 갔다 올 거지? 그럼 집까지 들렀다 가야 돼? 완전 가야 돼? 시간 보고 알았어. 일단 그럼 가방 챙겨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너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화이팅! 자, 그러면 요거 끝!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뭐예요? 1번. 진짜 최종 정리하면 그냥 요것만 보면 돼요. 확률 총합은 1. 두 번째. X평균은 M으로도 나타내지만 별량의 확률 곱한 걸 싹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네요. 자, 세 번째. 분산은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은 원래 정의가 안녕. 아이고.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 정의예요. 그렇죠? 자, 다만 이거를 우리는 별량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펼쳐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쓸게요. 편차 제곱의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정의가 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오죠?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냅두고, 요것만 냅두고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문제 한 번만. 아우, 미안해. 한참 왔네. 자, 간단하게 일단 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3번. 자, 부분분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나져 있어요. 자, 그래서 확률 총합은 항상 1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아이고, 이것도 스텝으로 냅뒀네. 이거 레벨 바꾼다는 게. 스텝이 레벨보다 숫자가 1이 작아요. 스텝 1이 레벨 2입니다. 왜냐면은 스텝 0가 그냥 2점짜리 수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스텝 0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 개발팀에서. 0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우리 모의고사 보죠? 그렇죠? 자, 모의고사 꼭 봐야 됩니다. 주석, 우리도 모의고사, 나중에 날짜 좀 잡을게. 오케이.
3번. 3. 그죠? 확률 총합은 1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찢어요? K 앞으로 뺀다면 요건데 이렇게 찢죠? 그쵸? 이렇게 찢는다라는 거. 이거 왜 성립하는 거예요? 왜 성립하지? 통분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쵸? 양들은 그냥 B-1로 나는 거죠. 부분 분수는 통분의 역연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통분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부분 분수예요. 그쵸? 그래서 분모를 인수마다 그냥 찢어내는구나. 그쵸? 인수마다 찢어내는 게 부분 분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실제 부분 분수는 쟤밖에 없냐? 아니, 쟤는 진짜 100만 가지 중에 하나예요. 100만 가지 중에 하나인데 활용도가 제일 높아서 쟤를 쓰는 거고요. 수능에 쟤까지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여기서 이거 뺐으면 1이니까 그냥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P, X가 1일 때 값. 이게 뭐예요? K 곱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X가 2일 때 확률이면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K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나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X가 3일 때 확률도 계산해보면은 K 곱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쵸? 자, 마지막 X가 10일 때도 확률 계산해보면은 K 곱하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에요. 잠깐만, 근데 이거 왜 더하는 거지? 그렇죠! 지워져. 이게 얘 때문에 그렇죠. 확률 질량함수 나왔으면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확률 총합이 1인지 아닌지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부터 10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률, 야, 아깝다. 100원. 미안.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어요. 표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1, 2, 3, 그렇죠? 10.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확률이 제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2분의 k고, 2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3분의 k고, 3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4분의 k고, 10 곱하기 11분의 k.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다 답이 1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얘기야. 이산확률 분포든 연속확률 분포든 확률 분포가 나오면 일단 확률 총합이 1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간이에요. 근간.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대로 더하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으니까 얘는 부분분수로 찢어내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물론 k가 곱해져 있겠지만 얘도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구나. 이거 앞뒤로 계속 지워지니까 이렇게 부분분수로 찢어서 더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지? 어떻게 껌 줄까? 먹었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보면은 앞뒤로 계속 지워지니까 1분의 1 빼기 11분의 1이구나. K로 묶었을 때 1 빼기 11분의 1이구나. 그래서 얘는 11분의 10K가 될 텐데, 자, 그 값이 얼마다? 그죠? 1이다. 라는 거. 그죠? 확률 총합이 1이다. 따라서 K가 10분의 11일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는 확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시그마랑 연관 관계가 좋은 거. 그쵸?
시그마랑 연관관계가 좋은 것. 이거를 나는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라고 불러요. 수학 1에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그마와 친한 것들 같은 경우, 갑자기 수원 시간, 미안해. 갑자기 수원 시간. 시그마, 진짜 수능에도 잘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자, 시그마와 친한 것들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첫 번째, 이런 느낌이에요. 시그마, A, K 빼기 AK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꼭 1부터 N까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앞뒤항이 서로 마이너스 상태로 나와 있으니까 앞뒤로 계속 지워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꼴이 시그마 친한 것들의 가장 근본 형태입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에 기출되는 경우는 총 3가지 케이스로 기출이 되고요. 물론 이 자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부분문수꼴. 두 번째, 무리식꼴. 세 번째가 로그꼴. 그렇죠? 요 3가지 케이스가 시그마와 친한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쵸?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이게 방금 한 거죠. 11분의 10 그쵸? 여기 11분의 10.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요? 비슷하죠. 어차피 앞뒤항으로 나오게 될 거라서 얘는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그쵸? 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 얘는 AK, 얘는 AK 플러스 1 그죠? 똑같이 나오죠? 자, 얘도 지금 우리가 켤레를 취해서 올려준다 그러면은 얘 빼기 얘니까 분모는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그쵸? 그래서 AK 플러스 1 빼기 AK 뭐 누가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이건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인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세 번째 로그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K는 뭐 1부터 10까지 로그 K분의 K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얘도 정리해보면은 로그 K 플러스 1 빼기 로그 K 그렇죠? 그러니까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굳이 이렇게 찢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1부터 집어넣어봐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로그 10분의 11 그럼 어쨌거나 얘는 다 더한다 그러면 진수끼리 곱하니까 약분시켜서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로그 11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이라 그랬는데 딴 게 또 있냐? 있어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원에서만 나오고 학통에서는 안 나와요. 학통 딱 얘까지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심플하게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식은 뭐 요거를 갖다가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 자체에서 그냥 끝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원래 몇 개 더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만. 어차피 수원에서도 이 정도가 근간이에요. 레벨 3까지는 이 정도에서 끝나요. 사실 레벨 4, 5로 놓고 봐도 이거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수능에서는. 굉장히 적합성이 낮습니다. 걔네들은. 얘도 사실 적합성이 높진 않아요. 99%가 이걸로 나오고요. 1%가 이걸로 나와요. 1%? 0.9%. 그 나머지가 0.1%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마스터에서 고인물 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야. 고인물 됐을 때. 괜찮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 1부터 집어넣어볼게요. 1 곱하기 A2 빼기 A1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3 빼기 A2 그렇죠?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4 빼기 A3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 자,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A1은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A1 A2는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A2 한 개에서 두 개를 뺐어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그럼 A3도 2개에서 3개를 빼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A3.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떠냐? 마이너스로 놓고 보면은 A1, A2, AN까지 나와요. 괜찮아요? 그쵸? 왜? 아니 뭐 비슷하게 놓고 본다면 얘에서 이걸 빼면 또 마이너스 AN 나오겠죠. 그럼 얘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플러스 NaN 플러스 1 이렇게 등장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NaN 플러스 1에서 시그마 AN을 한번 빼주는 걸로 등장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살짝 조잡한 느낌이 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까지는 사실 지금 안 급하고요. 얘 먼저 마스터해야 돼요. 이거 먼저. 이거는 지금 마스터해놔야 확통에서도 나올 때 지금 이거 확률 질량함수 하면서 엄청 나옵니다. 확률 질량함수 하면서. 그죠? 중간고사의 거의 출제 확률이 한 50%예요. 수능은 미안해 안 나올 거예요. 수능은 이런 건 낼 자리가 없어요. 8문제밖에 없으니까. 자, 지금 4번 문제가 뭐였어요? 4번 문제가 얘죠. 자, 4번 문제가 얘. 로그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확률 질량함수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좀 더 풀어봅시다. 자,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7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작년 10월 교육청 27번 문제입니다. 7번. 자, 확률 분포 표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확률 질량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나타냈을 때 그 확률 값들만 관계식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주머니 안에 1번 공과 2번 공, 3번 공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표를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뭐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가요. 자, 예를 들어서 2, 3 몇 개인지 알 수 없어요. 예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1이 편의상 n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2가 n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3이 l개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 플러스 n 플러스 l. 일단 얘가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미지수를 3개나 써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조합해서 곱을 쓴다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지? 두 수를 조합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1, 나올 수도 있고, 1, 2 나올 수도 있고, 1, 3 나올 수도 있고, 2, 1, 1은 일단 뺄게요. 그쵸? 2, 2, 3. 그 다음에 3일과 3일은 있으니까 3, 4. 그렇죠. 이렇게 일단 종류를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두 수의 곱이라고 한다면 1, 2, 3, 4, 6, 9 이렇게 나오니까 6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1, 2, 3, 4, 6, 9 그렇죠. 이렇게 표를 나눠줘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확률을 뽑아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뽑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21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표를 뽑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 얘가 지금 전체 7개 중에 2개 뽑는데 지금 이게 x가 4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밖에 없구나. 그래서 n개 중에서 2개 뽑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n 값을 바로 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p x가 4를 72분의 nc로 21분의 그죠. 관계식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미지수 3개 썼으면 식 몇 개 있어야 다고요? 3개 있어야 되죠.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식이 이제 요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라는 거. 세 번째 거. 자, 그럼 x가 2일 확률이면은 요걸로 들어가 주는데 요거 자체가 어차피 1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px가 2고 3px가 6인 거를 갖다가 정리한다면 2배의 x가 2일 확률이 x가 2일 확률이 7개 중에 2개 뽑는데 mcl 곱하기 ncl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괜찮죠? 왜냐면 mn이에요. 왜냐면 mn 그죠? 1과 2를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72분의 x가 6 나올 수 있는 건 2, 3밖에 없으니까 얘는 n과 l 가지고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미지수 3개, 식 3개 나오니까 다 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뽑으면서 해볼게요. 다 했군. 너무 쉬웠다. 다 했네. 자, 된 친구들은 앞에 것들도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A가 3, B가 2가 나오고 C가 2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A, B, C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 동시 보는 거라고 하면 만약 7개 중에서 만약에 A, 7분의 3이잖아요. 대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이 되니까 1대 2대 3대 하면 두 개가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일 때 1은 그렇게 없으니까 이건 7, 3이랑 이렇게 하면 CC는 7개 중에서 2개 중 이렇게 하면 그냥 7분의 6 플러스 6분의 2로 가요.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순서가 있죠. 동시에 뽑는 거면 순서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얘는 순서 들어가고 있어서 안 돼요. 이게 맞아요. 그치. 이거는 그러면 이거 먼저 뽑고 그 다음 맞죠. 그래서 비보건 추출이 돼야 되는 거지. 6개 중에서 2개 뽑고 그 다음 3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지? 요 값이 21분의 NC. 그러면, 잠깐만. 얘가 그냥 21이잖아. 그럼 요게 지금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N이 2죠. 그렇죠. 2가 2개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약분합시다. 그쵸? 그럼 얘는 2 곱하기 M 곱하기 N이 2가 되겠네요. 3 곱하기 2 곱하기 L. 그쵸? 그래서 얘는 2 약분해주면 M과 L에 대한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뭐랑 연결시켜요? 뭐 이걸로 가야지 뭐. M과 L 관계 5인데 지금 M 대 L이 2 대 3이래요. 그쵸? 어차피 다 둘이 합쳐서 5개인데 2 대 3이면은 2개, 3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2개, 3개? 3 대 2. 큰일 날 뻔했네. 3 대 2. 3 대 2. 그래서 3개, 2개, 2개.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3개, 2개, 2개.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확률을 한 번만 좀 구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3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3개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7개 중에 2개 뽑는데 1 나올 확률이면은 그냥 1만 2개 뽑는 거죠? 그래서 2개 중에서 2개 다 뽑는 거다. 3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2개 뽑는데 1이 2개가 나오는 거면은 첫 번째 하나 뽑는 게 7분의 3이고 두 번째 뽑는 게 6분의 2 아니냐? 맞아요? 안 돼요. 왜? 이건 지금 순서대로 뽑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동시에 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얘는 답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얘는 답이 안 맞겠구나. 이건 답이 안 맞겠구나. 안 맞지? 그쵸? 맞네? 맞네.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왜 맞죠?
의미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걸 순서대로 들어가도 왜 맞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7P2를 3P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순서가 있냐 없냐로 들어가면 사실 큰 문제는 안 생겨요.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순열이면은 해당하는 경우의 수도 순열로 뽑아줘야 되고 전체 경우의 수가 조합이면은 해당하는 경우의 수도 조합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는 여기 나오는 일들 다 같은 일로 봐요? 아니면 다른 일로 봐요? 다른 일로 보죠? 근원 사건의 확률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다 다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순서를 다 같이 주든 말든 계산값은 실제로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오차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얘밖에 없죠. 그럼 얘는 7C 2 중에서 그쵸? 2 중에 하나 뽑고 1 중에 하나 뽑고 그러니까 3 곱하기 37 곱하기 2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7C 2 중에서 1, 3 하나씩 뽑는 거니까 똑같이 3 곱하기 2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다 21이고요. 분자는 3, 6, 6 그렇죠? 그래서 15가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5네요. 오케이? 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기대값 평균으로 한번 갑시다.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작년 문제. 근데 뭐 쉬운 3점이라서 어렵지는 않겠죠. 왜? 뭐 미지수가 두 개기는 한데 이미 확률 총합 1, 그 다음에 평균 18분의 5 그래서 문자 두 개 다 처리 가능합니다. 다 풀었구나. 오케이. 그죠? 너무 쉽지? 미안해. 너무 쉬웠다. 그쵸. 3점짜리 문제니까. 자, 당연히 1차적으로 확률 총합은 1인데, A 플러스 B 더하면은, 3분의 2로 나와야 되겠고, 평균 18분의 5라고 했는데, 이거 두 곱하면 빵 나오니까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평균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정리해주면, 어차피 A, B가 A 플러스 B제곱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뺀 거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 그냥 3분의 2제곱 9분의 4 빼기 18분의 5를 2로 나눠주면 끝나네요. 그래서 18분의 8에서 18분의 5 뺐으니까 18분의 3 그걸 2로 나눴으니까 36분의 3 그쵸? 그래서 얘는 12분의 1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자, 답은 5번이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스텝 2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볼게요. 미안. 이거 조금 어려워요.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엄청 유명한 문제입니다. 내신 정말 잘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이게 또 나오기는 힘들어요. 수능에서는. 근데 이런 사고를 가지기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 X가 1, 2, 3, 4, 5에 따라 Y도 똑같이 1, 2, 3, 4, 5에 따라. 맞아. 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X도 별량이 1, 2, 3, 4 온 거고요. Y도 별량이 1, 2, 3, 4 온 거예요. 와, 이거 풀어본 적 있었나? 제대로 모르겠고 제일 처음 배울 때 같은 프린트로 안 주셨어요? 아, 그때 단권화 교재요. 이거는 핵심 요평수고. 근데 뭔가 비슷해가지고. 그치, 단권화에도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오케이. 자, 문제가 뭔 말인지 조금 헷갈리죠? 사실 표를 꼭 만들려는 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거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부러져가지고 도저히 못 써먹겠다. 자, 지금, K가 1, 2, 3, 4, 5예요. 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Y가 1일 때 확률은 2분의 1배의 X가 1일 때 확률에다가 10분의 1이에요. 이해되네? 그럼 마찬가지로 Y가 2일 때의 확률은 또 2분의 1배의 X가 2일 때의 확률에다가 또 10분의 1 더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모르는 정보가 산더미예요. 자, 근데 그때 X의 확률을 한 이상 P1, P2, P3, P4, P5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뭐라고요? 이걸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미지수로 그냥 잡고 들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2분의 P1 플러스 10분의 1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P2 플러스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P3 플러스 10분의 1 되는 거고, 2분의 P4 플러스 10분의 1 되는 거고, 2분의 P5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얘네 만약에 다 설정한다면 미지수로 다 설정해야 돼요. 근데 얘랑 얘는 관계식이 통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지수 5개로 10개를 처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P1부터 P5까지 알아야 돼요? 아니,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얘를 봤을 때 첫 번째, 당연히 확률 총합은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도 당연히 확률 총합이 1이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 P2 플러스,
2분의 1로 묶으면 P1, P2, P3, P4, P5고 거기다가 10분의 1이 5개요. 그쵸? 얘가 1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럼 솔직히 1번은 우리가 변수로서의 값어치로 세팅을 한다면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은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없어도 돼요. 얘는 진짜 쓸데없는 정보라는 거야. 그냥 맞아 맞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확률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할 거 뭐밖에 없어요? 그냥 뭐 곱해서 더해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P1에다가 2P2 더하고 3P3 더하고 4P4 5P5 더한 게 지금 얼마라고요? 4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가는 거예요. 자, 1분만 이따가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자, 늘 얘기하지만 수열, 경우의 수, 정수 조건, 이산적인 애들 얘네는 노가다가 기본이에요. 근간이 노가다예요. 그래서 수열 나왔는데 막 머릿속에서 한 큐에 뭔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모르겠으면 다 써요. 직관적으로 뿅 하고 나오는 거는 지긋지긋하게 다 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마 이항분포 전까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이항분포랑 연속확률 분포는 다음 시간에, 정규분포는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는 통계적 추정 이렇게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얘를 계산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한번 다섯 볼게요. 분모통분한 걸로 가면 얘는 2분의 1로 보면 1P1, 2P2, 3P3, 4P4, 5P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얘를 또 따로 더하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이 y는 어떻게 구한다? 할 게 없죠. 그냥 다 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거 사실상 수열의 일종이잖아요. 수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수학의 근간이에요.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규칙 찾는 거. 그러면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계산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산은 좀 덜 하더라도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규칙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를 싹 다 곱해서 들어갈 건데, 자, 1 곱하기 2분의 P1 플러스 10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 그쵸? 3 곱하기 2분의 1 P3 플러스 10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 P4 플러스 10분의 1, 5 곱하기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야, 이거를 싹 다 곱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다 2분의 1로 나오는 얘네는 얘네끼리 더하자. 그쵸? 공통된 특징을 가져라는 거야. 왜? 이걸로 묶었을 때 나오는 정보 중에 뭐가 있어요? 그쵸? 요게 있으니까 요거 그냥 갖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요걸 그냥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1이 1개, 2개, 3개, 4개, 5개 들어가 있으니까 10분의 1, 2, 3, 4, 5. 그쵸?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지금 4를 2로 나눴으니까 2가 되겠고, 자, 얘는 10분의 15니까 2분의 3. 그쵸? 그래서 2분의 7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몇을 곱한 거예요? 8, 그죠? 그래서 8의 1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8 곱하기 2분의 7. 그래서 답이 2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노가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9시. 자, 이 뒤에는 조금 빨리 들어갈게요. 내 시간 너무 17분. 7분이 돼버렸네. 오케이.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